빛은 생명이다. 양봉은 과학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벌써 11월 달입니다. 근데 전라도 남쪽 일부 지역과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21년도와 22년도와 같은 그러한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부분적으로 21년도와 22년도와 같은 그러한 현상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기후 탓, 환경 탓, 여기에만 우리가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3년째 이걸 답습을 하는데요. 원래도 지난 2년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면 이건 누구 잘못일까요? 우리 농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질병에 대해서 아니면 환경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응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달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초순 양봉 관리 내부 보온을 제거하고 해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교재를 잠깐 한번 볼까요? 교재를 보시면은요,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249페이지를 보시면은 내부 보온제 포장재 제거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윗줄만 제가 간단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교재를 보시면서 저는 부연 설명을 보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과 마찬가지로 내 외부 포장은 제거한 상태로 관리한다. 만약 포장을 10월에 제거하지 못했다면 11월 초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포장 제거 이유는 봉군이 추위를 느끼면 산란을 멈추고 봉구를 더 잘 만들기 때문이다. 요겁니다. 그죠? 그리고 제거한 포장은 12월이 오면 다시 씌운다. 12월이 오면 다시 씌운다는 얘기는 그때까지는 벗겨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2월이 오면 무조건 12월 달만 되면 딱 또 우리가 월도 포장을 하느냐? 아니죠. 12월이 가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포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 영하 5도로 내려간다. 하루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며칠 계속적으로 영하 4도, 5도가 지속된다 할 때 그때 외부 보온제를 덮어주셔도 무난합니다. 너무 일찍 덮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 갈로 2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월 포장 제거와 함께 시행해야 할 사항은 햇빛 차단이다. 우리가 보온제를 내부 보온제, 외부 보온제 다 제거했는데 햇볕도 동시에 차단해 줘야 된다는 거죠. 11월 달이라도요, 낮에는 햇볕이 아주 내리쬐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 복사일이 안으로 전달되거나 소문 앞에 햇볕이 쏘이거나 하면은 벌들이 그냥 자꾸 날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차단해 줘야 된다. 소문이 햇볕이 들어가 온도가 올라가면 일벌은 벌통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또 그러나 11월은 바깥 기온이 낮아 밖으로 나온 벌은 저체온으로 객사할 수 있다. 소문에 그늘을 만들고 온도를 낮추어 늦은 오후 벌통 밖으로 나오려는 일벌들을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보호물을 제거해주고 벌통 위에 보호물이나 이런 걸 얹어서 복사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또 차광망원에서 그늘만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벌들이 출입을 잘 안 하게끔 도와주는 계절이 11월 달입니다. 우리 지금 월동 벌 개체수도 다 많이 해놨고 식량도 가득 채워놨는데 자꾸 햇볕이 돌아오고 날씨가 좋아서 보온을 해주게 되면 벌들이 들락날락 이렇게 벌들이 빈번하게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에너지를 소진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소진하면 바로 저장해놓은 식량이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벌을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춥게 해줘야 되는 계절이 지금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럼 벌 얼어 죽지 않느냐? 아닙니다. 벌을 움직이게 하지 않고 자꾸 봉구를 빨리 형성되게 만들어줘야지 벌들이 에너지도 전략이 되고 또 식량도 전량이 되지 않고 잘 겨울을 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온물 제거를 바로 산란 중지를 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만약에 저쪽 제주도 남쪽에서는 아직까지 좀 날짜 남아 있으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내가 아직까지 좀 벌이 약하니까 월동물을 좀 더 확보해야겠다. 그런 지역에서는 보온물 제거하면 안 되겠죠. 더 씌워서 따뜻하게 자꾸 만들어줘서 빨리 그 개체수를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환경, 내가 있는 장소 여기에 따라서 벌 관리하는 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주도는 아직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산란이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잘 받고, 자, 산란 지금 받는 거는 좋은데 어느 지역에서든지 질병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약제처리를 적절하게 잘 하시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합봉입니다. 합봉을 우리가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요거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부연 설명으로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봉은 지금 만약 3매 이하로 내 봉군이 개체수가 3매 이하로 벌이다, 2매다, 3매도 될까 말까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2통이 1통 되니까 우리는 아깝죠. 그래도 과감하게 합봉을 하십시오. 그래야 내년 봄벌이 더 과감하게 잘 나갑니다. 만약 그걸 통수에 연전해서 그냥 두시게 되면은 봉군 수는 2통이 맞습니다. 그래 따로따로 내년 가봐야 봄벌 늘어나는 속도가 느려서 아가시아 꿀을 채취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2개 합쳐서 가져가면은 3매, 2매 합치면 5매가 됩니다. 5매가 내년 봄에 월동을 잘 하고 봄에 돼서 아주 탄력을 잘 받아서 왕성한 그런 봉군을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습니다. 초보자께서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2통이 1통 되니까 나는 기분이 안 좋다. 거기에 연연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봉군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둘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개체수를 많이 가져가는 게 5매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봉군 수에 연연하지 말고 벌통 속에 있는 개체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건 안에 내용물이 2매가 되는지 3매 되는지 모르고 나는 무조건 벌통 수만 헤아려야 되겠다 이러면은 벌이 안 되죠. 절대 벌을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합봉을 하지 않았거나 갈수록 또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검을 했을 때 2매, 3매에 머물고 있다면 빨리 합봉을 해 주시는 것이 도움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까지도 합봉이 괜찮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그거 나와 있습니다. 249페이지에 보시면은 화분떡 및 사양 액백이 이건 10월 하순에도 약간 언급을 한 내용 같습니다. 이걸 꼭 해주셔야 된다 하는 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입동을 전후해서 산란도 마무리해서는 화분떡이 필요 없죠. 또 식량도 부족하지만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 온도가 15도 전후가 되면은 사양액을 줘도 못 물어갑니다. 저장을 못합니다. 밀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빼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남쪽 제주도나 전라남도 그쪽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식량이 부족하다면은 온도가 더 내려가기 전에 지금 빨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외부 온도 10도가 되면요 일체 벌은 소문 앞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왜? 이 어깨, 날개 근육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양액도 줘봐야 못 물어가니까 빨리 빼내줘라. 아이고 그럼 우리 내 벌통에 지금 식량이 아직 확보가 덜 됐는데 겨울이 아무래도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설탕물을 가득 넣어 주자. 이거는 내 생각일 뿐이지 줘도 겨울에 소비에 있는 꿀을 다 빼먹고 나면 이 사양기에 가서 물 볼 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벌통 안에만 습기만 차고 더 안 좋기 때문에 빨리 다 쏟아서 보관해 놓거나 빼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화분떡과 먹다 남은 화분떡과 사양액은 빼줘라. 자, 이렇게 내검을 가끔 잘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벌은 겨울 동안에 한 2개월 동안 길게는 3개월 동안 우리가 덮어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먹을 식량이 충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해놨지만은 11월달 날씨가 좋아가지고 거의 다 빼먹어버리게 되면은 월동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충분하게 해놔서 분명히 여러분들 다 했습니다. 했는데 11월달 날씨는 생각도 안 하고 뚜껑도 안 열어보고 12월달 그대로 덮어두게 되면은 지금 11월달 한 달 동안 이 안에 식량이 어느 정도 소진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릅니다. 그죠? 꼭 내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 그럼 11월 말 돼서 월동 포장하기 전에 말 돼서 내금을 해보니까 그대로 다 잘 있다. 그러면 그대로 외부 포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상하다. 엄청나게 나는 많이 확보했는데 보니까 많이 거의 한 반, 3분의 1 정도 먹었다. 그러면 불안하죠. 그때는 미리 준비해 두신 식량 소비를 교체해서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그것이 없다 했을 적에는 요즘 이제 비상용 식량이 있죠. 바로 고체 사료. 이거를 한 개를 넣어주거나 많으면은 반 잘라서 안에 넣어서 비상식량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겨우 내내 꿀을 다 벌들이 저장해 놓은 꿀을 다 파먹고 나서 내년 봄에 2월 달에 아니면 1월 말에 조금 부족한 거는 그 고체 사료로서 먹고 아사하지 않도록 영명을 하기 위해서 꼭 넣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밀 상태, 꿀의 소비 저밀 상태를 잘 확인하시라.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벌을 잘 키워놨는데 식량이 부족해서 내일 봄 뚜껑 열면 다 대가리 쳐갖고 죽어 있습니다. 특히 세력이 좋은 봉군이 그렇게 될 위험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월동 두 가지 너무 좋게 들어가도 아주 위험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되느냐? 보통 5, 6매가 가장 좋고 강한 4매까지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4매, 5매, 6매가 들어갈수록 한 5매, 6매 들어갈수록 내년 봄벌은 빨리 잘 늘어납니다. 그것도 질병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질병이 있다면요 아무리 강하게 되어도 내년 봄벌은 절대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내금을 해서 저밀 상태를 잘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다. 자 1번에서 4번까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반복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반복입니다. 이거 한 번 했다고 해서 봄에 한 번 합복해라 그랬으면 지금까지도 얘기도 안 하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한 10번 정도 반복하셔야지 우리 각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 해야 되고 또 합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꼭 뭐 지금 이 시기만 아니에요. 연중 그 환경이 되면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을 해드리는 거고 자, 이 질병 5번째 보시면은 이거는 금년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앞으로 12월 달까지 계속 제가 할 겁니다. 그 왜 이래 똑같은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여러분들 왜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지금 이 방송을 봄부터 보신 분들은요 이제 자 분봉하는 것도 아실 것이고 또 신양 주는 것도 아실 것이고 화분떡 주는 시기도 아실 것이고 깨우는 것도 아실 것이고 다 알아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병이 약하면요 아무리 잘 키워놔도 이거는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질병 방제를 잘못하면요 지금까지 잘 해가지고 오름에 만들어놨는데 질병이 들어서 스물스물 자꾸 없어지면요 더 이상 봉군으로 개체수를 확보할 수 없어요. 이제 다 아까 여기서 다 마감했잖아요. 그죠? 화부터 다 빼주고 시장 사양액 빼주고 마감했기 때문에 지금 벌이 개체수가 줄면 더 이상 개체수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남쪽에는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제주도를 비롯해서 우리 남쪽에 거기 조금 여유가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더 이상 3매가 되든 2매가 되든 그거를 다시 5매, 6매로 맞출 수가 없는 계절이 지금이다. 그래서 질병을 가장 중요시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건 다 하지만은 지금 부족한 부분은 질병이에요. 동네 형님한테 물어봐도 답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을까요? 그래서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막 뒤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계속 약만 합니다. 뚜껑만 열었다만 하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계속 하고 이렇게 됩니다. 약을 많이 할수록 진드기는 저항성 새끼를 놔서 죽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아요. 계속 일주일마다 쉬면 분명히 지가 어디 살겠어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드기는 수천 년 동안 벌과 같이 생활해왔기 때문에 숨을 줄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성도 가질 줄 압니다. 그래서 진드기를 잡는 방법은 우리가 진드기보다 더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양을 제때 잘 정시에 처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 그런다 그랬잖아요. 나는 약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쫙 골고루 내성이 생길 것 같아서 골고루 약을 쳤어요. 그럼 무슨 약을 쳤습니까? 물었더니 속살만 2호도 치고요. 또 6호도 또 치고요. 또 10호도 쳤고 또 속살만 골드란 것도 쳤고요. 거기다가 또 왕수도 또 간헐적으로 쳤고요. 그래서 다 쳤는데 진드기가 있더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 내용이 다 항생제 농약 성분이기 때문에 2호, 2호, 3호 구분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약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똑같은 약을 계속 했으니까 진드기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내성이 생겨서 내 새끼가 죽으면 안 되니까 하고 저항성 새끼를 놓아버린 겁니다. 새끼 놓은 거는요, 그 저항성이 생긴 새끼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약 저약 치라는 것은 똑같은 약을 그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속살만 한번 했으면 개민산을 한다든지 옥산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멀리 가야 돼. 똑같은 약을 계속 했으니까 진드기가 죽지 않고 더 창궐 해버려요. 이런 걸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더 이상 거기서 우리 당에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서 질병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이 계절에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계속 보여드리게 아실 겁니다. 옥사산 훈증입니다. 훈증 방법밖에 없다. 또 봉군이 여러 군, 100군, 200군 내시는 분들은 소비 들고 거기다 속살만 계속 분사하는 것도 큰 노동이고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자동화로 시스템을 하면서 소문으로 뚜껑을 열지 않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다. 이걸 연구해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은요, 이미 독일하고 저쪽 유럽에서 20년 전부터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도 양봉이 더 선진화된 국가에서 이미 미국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우리보다도 실종 사건을 20, 30년 전부터 먼저 체험한 국가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느냐? 힘들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훈증을 하자, 소문을 하자 이렇게 하면. 해보니까 잘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져와서 응용을 해보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실정에 가장 맞게끔 딱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으로 하니까 100군 하는데 1시간 정도. 만약에 이런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들 100군을 뚜껑을 열고 하는 방법이라 하면 개미산 뚜껑제로 넣어주시잖아요. 아마 100군 혼자 하려면 하루 종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만큼 시간 전략, 노동 전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장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겨울에 12월달 월등 포장해놓고 나서 12월달, 1월달에 약을 할 수 있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하냐. 월등 포장하기 전에 마무리 약을 열심히 합니다. 비냉볼 흘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옥살산은요, 약 효과가 한 달 이상 가기 때문에 한 달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가령 11월 1일 날 이 옥살산 했다. 그러면 12월 1일, 1월 1일, 2월 1일 한 달씩 해주면 됩니다. 자, 어떤 분이 그랬으면 전화가 옵니다. 아니 한 달씩 해가지고 진드기가 잡을 수 있습니까? 걱정됩니다. 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했는 걸 어떻게 했어요? 5일마다 일주일마다 계속 쳤거든요. 속살만은 그렇게 했어요. 속살만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해야 되지만 이 옥살산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가는 게 이게 연기가 아니고 전기라 그랬죠. 밥솥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230도로 옥살산을 태워서 보내니까 전기가 나가는 겁니다. 이건 팬으로 불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이 팬으로 불어내는데 이건 팬이 불어내는 게 아니고 압으로서 나가는 거예요. 이 기계가 맞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전기가 나와서
진드기 발이나 주둥이, 항문, 인약 부분에 붙어서 서서히 산화가 되면서 신경을 마비시켜서 살상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에도 붙어있고 또 소광대라든지 벌통 벽에 다 붙어있는 거예요. 이 전기가. 왜 준다? 이걸 벌통 소문을 확 분산을 하니까 벌들이 가만히 안 있죠. 날개라도 휙 날려보내려고 날개를 온 하니까 그 바람에 의해서 이 전기가 벌 몸이고 소광대 딱 어디가 다 붙어버립니다. 그럼 거기 붙어있던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 산화돼가지고 산화되니까 진드기가 기어면 돌아다니다가 밟거나 묻어서 진드기가 살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정시에 꼭 해라. 이렇게 됩니다. 정시에 하라는 말은 내가 11월 1일 날 했으면 꼭 12월 1일, 1월 1일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우리 여름에 보통 여러분들 다른 약 우리 할 때 다른 약도 마찬가지로 정시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놓치죠. 왜? 다른 농사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또 뭐 어디 모임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오늘 할 거 내일 하자, 내일 할 거 모레 하자. 자꾸 하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정시를 놓치게 되면요 안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봄부터 여름에 이렇게 하실 때 꼭 계획을 잡고 그렇게 내가 한번 했으면 그 주기를 잘 맞춰서 잘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 정시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것은 바로 옥사산 훈증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약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옥사산은 이제 그 유럽에서도 법적으로 정해놓고 농약 성분, 그 항생제는 절대 금하게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법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협회에서 2019년부터 항생제는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꼭 법보다도 우리가 안 쓰는 게 좋다. 친환경 약이 있다면 친환경 약적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흘림 처리하는 것도 친환경적으로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하시라는 겁니다. 자, 요 기계를 가지고 옥사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미산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구매하신 분들이 계시죠? 개미산. 요 장비만 딱 붙이면은 개미산도 할 수 있다. 한 기계 가지고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부가치가 높고 가격 대비해서 가성비도 높은 게 바로 훈증의 기계다. 물론 이제 초기에 비용이 한 30여 만 더 하니까 부담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쓰고 후내년에 계속 쓴다고 본다면은 이거보다 더 경제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미산이나 옥사산 그 원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옥사산 1kg만 하면요 1000통을 쓰는 양이에요. 1g 쓰니까 1000통. 요거는 개미산 원액을 1cc 밀어넣습니다. 우리는 1통 하려고 하면 30cc 젖어가지고 넣고 얼마나 그 호흡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건강 상에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서 1cc 밀어넣어서 이 종지에서 태워서 기화가 돼서 나갑니다. 아까 옥사산은 우리가 태워가지고 이렇게 연기같이 쫙 나갔는데 개미산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화가 돼서 아지랑이처럼 나갑니다. 약간 스물스물 연기 조금 되면 김이 나는 것처럼 눈이 안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태워지는 거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말이야 뭐 연기같이 나오는 게 안 나가네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기화가 돼서 약간 아지랑이 같이 그렇게 보이게 나가기 때문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가지고 하면은 한번 때리고 시간은 10초 내외입니다. 개미산이나 옥사산이나 10초 내외 딱 되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계절에는 이제는 뭐 개미산을 쓸 필요 없습니다. 저 남쪽에 제주도는 지금 쓸 필요 없습니다. 왜? 가시웅이를 잡아야 되니까. 가시웅이를 잡는 것은 바로 개미산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옥사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드기를 방지를 하는데 지금 11월, 12월, 1월 이렇게 딱 잡아놓으면요 내년 봄에 진드기 없으니까 봄에 늘어나는 속도가 아주 예년과는 확연하게 다를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정시에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정시를 한 번씩 해야 하는데 두 번 쓸 필요가 없다.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효가 한 달 갑니다. 지금 쳐놓으면 30일 돼도 그때도 진드기 있다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칠 수 있는 거다. 왜? 벌에 대한 큰 피해도 없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벌을 잘 키워나갈 것이다 이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그래프도 계속 보여드렸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걸 다 우리가 막았잖아요. 지금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서 진드기가 이렇게 수평을 가야 돼. 지금도 있다면 안 되죠. 이미 우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계속해서 6, 7월 달, 8월 달에서 제가 강의했기 때문에 다 개체수를 줄여놨기 때문에 지금 11월 달 돼서도 이렇게 곡선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서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벌은 이렇게 나는데 진드기도 같이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죠. 진드기 이미 월동 들어갈 때는 고개를 숙이고 거의 없이 월동이 들어가야지 내년 봄벌이 잘 자란다는 겁니다. 내 봄벌 잘 자란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쯤 이제 그런 방기를 잘 해야 되는데 겨울에 방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12월 달, 1월 달 그 영하의 날씨에 벌통 뚜껑을 열고 속살만 뿌린다고 한다고요? 그러다 벌 다 얼어버리죠. 그래서 뚜껑을 열지 않고 소문을 하기 때문에 1월 달에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운영을 하시면은 큰 도움 될 줄을 믿고 지금 이걸 사용하신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너무 좋다고 하고 또 본중앙에 방문해서 오셔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내가 써보니까 좋으니까 친구분들한테 동료분들한테 야 정말로 괜찮다 이거 그렇게 해서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이거 쓰시는 분들한테 뭐 제가 좋다는 것보다 실제로 쓰시는 농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은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잘 여름에 그 더운데 우리가 봉군을 잘 해놨는데 이거를 잘 유지 보존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약재를 놓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내년 봄벌 겨울에 뚜껑 열면은 빈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서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고 나서 그 화면만 보시지 마시고 꼭 좋은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국에 약 5만 농가가 지금 된다고 보는데 우리 협회 등록되신 분들이 약 한 2만 5천 그리고 등록 안 하신 분이 약 2만 5천을 봅니다. 그래서 합해서 약 5만 농가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구독도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독을 여러분들 누르시게 되면은 새로운 것이 바로 앞에 딱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야 또 우리 것만 전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독을 한 번만 눌러놓으면 됩니다. 한 번 눌러놓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 영상을 한 달에 정기로 3번 올라가고 그 이외에 또 별도로 한두 번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 새로운 것이 올라갈 때마다 앞에 딱딱딱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이걸 시청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만 그냥 하는 걸로 아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본중앙에는 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1년 과정으로서 마이트 과정을 해서 전문 양봉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중앙입니다. 이것을 벌써 7, 8년 동안 저희들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 교수들이 좀 부족하고 또 나는 전문적으로 처음부터 한번 교육을 받아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중앙에 전화 주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저 먼데 계시는 분들은 오시지 않고 바로 본 방송을 하는 것을 그대로 송출해 드리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PC로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했는 것도 내일도 볼 수도 있고 모레도 볼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시작했다면 끝까지 잘 이렇게 해보시기를 기대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만 제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강을 나갑니다. 가면 3시간 동안 보통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질문도 받을 수도 있고 그때는 정말 여기 다 하지 못했던 그런 강의들을 여러분들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11월, 12월, 1월, 2월 해서 각 지역에서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연구회 이런 데서 지금 모든 강사들을 초빙해가지고 농학기에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 방송을 드시는 혹시 지부장님이나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회원들 분들이 계시면은 방송을 출강을 해서 좀 듣고 싶다 그런 분들은 시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가능할 겁니다. 양봉 강사들이 많죠. 똑똑한 강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사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다 다르죠.
강의하는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도 듣고 저분의 말도 듣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또 기술센터에서 교육시켜주는 거 뭐 그때 3시간 해가지고 다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연속적으로 들으시면 또 이게 가실 겁니다. 저도 출강을 나간다는 거 기술센터라든지 여러 군데 지금 예약을 받아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 강의를 직접 한번 듣고 싶다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초선 이렇게 하고요. 중순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